개장 준비 상황 보겠습니다. 2분 정도 남겨두고 있습니다. 간밤에 미국 증시가 다소 좀 힘 빠진 모습을 보여줘가지고요. 우리 증시도 비슷한 양상으로 약과권 출발을 앞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제 슬슬 브레이크를 잡아가는 모습도 엿보였었죠. 오늘 장에서도 깊은 하락보다는 여기에서 눈치를 보면서 출발선 만들 예정입니다. 코스피 지수가 전거래일 종가와 비슷한 수준 0.12% 정도만 하락하면서 2379.98포인트 선에서 출발 대기합니다. 2380선 부근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오늘 밀리면 닷새 연속된 하락인데 과연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 어떤 움직임을 보여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120일 이동평균선 아직 이탈이 안 됐습니다. 2373선에 120일 이동평균선 위치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코스닥입니다. 코스닥도 비슷하네요. 한 2포인트 정도, 퍼센트로는 0.28% 하락하며 716선에서 출발 앞두고 있습니다. 코스닥 쪽으로도 닷새 연속된 하락이고요. 여기에서는 지금 60일 이동평균선 바로 눈앞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어서 종목별로의 흐름 보겠습니다. 오늘 장에서도 하락 출발 앞두고 있는 종목이 조금 더 많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상승 종목군들 하락 종목 뚜렷하게 좀 희비가 엇갈리면서 출발을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먼저 휴맥스 모빌리티가 1,600억 투자에 성공했다. 투자 유치에 성공했다라는 소식이 나오면서 오늘 휴맥스 그룹주들이 급등하며 출발 대기하고 있습니다. 휴맥스 홀딩스, 휴맥스 두 종목이 상장이 돼 있고요. 그리고 휴맥스 모빌리티 이번에 자금 유치 1,600억에 상당한 자금 유치된 이 기업은 비상장입니다. 국내 주차장 운영하고요. 차량 공유 1위 업체입니다. 이 부분이 부각이 되면서 두 종목 가운데 휴맥스 홀딩스가 상한가불이 들어와 있고 휴맥스 같은 경우는 15% 정도의 상승으로 출발을 대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밖에 공유 자동차라든지 하는 쪽으로 매기가 퍼져나가거나 그러지는 않고요. 여기 개별적인 이슈로 해석되는 모습. 수익을 4배로 토마토 스탁론. 토마토 스탁론에서 증시 계정을 알려드립니다. 12월 8일 목요일 국내 증시 문이 열렸습니다. 오늘 장에서는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 이 부분 좀 체크를 해보셔야죠. 올해 받는 동시 만기일 그 이전에 이미 롤오버가 좀 한창 진행이 돼가지고 대체적으로 증권사 레포트를 봤을 때는 중립 정도의 영향, 뭐 크게 악재도 크게 호재도 되지 않을 만한 중립 정도의 변수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또 동시 만기일 수급은 아무도 모르는 거니까요. 동시효과 구간, 마감 동시효과 구간까지 함께 좀 체크해 주시죠. 그리고 지금 화물연대 파업이 열흘 넘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추가 업무 개시 명령 아마도 오늘 정부 쪽에서 내릴 거라고 하는데요. 앞서서 업무 개시 명령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진행이 되지는 않습니다. 여전히 갈등의 골이 깊어진 상황입니다. 그리고 어제 법원 쪽에서 위믹스 상장 폐지 결정을 내림에 따라서 이제 효력정지 가처분이 인용이 되지 않아서 그대로 상장 폐지 절차를 밟게 됩니다. 그런데 또 위메이드 쪽에서 하나 더 이슈가 오늘 있습니다. 미르-M 글로벌 사전 테스트, 이 와중에 사전 테스트가 일단은 개시되는 일정이 있어가지고요. 오늘장 또 위메이드 그룹주를 비롯한 게임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하나씩 보겠습니다. 양쪽 지수는요, 본장 시작하니까 빨간불이 들어와 있습니다. 강하지 않아서 아직까지 안심할 단계는 아닌데 그래도 이 상승불, 빨간불이 반갑네요. 코스피 지수가 전거래일 대비 0.22% 오릅니다. 2387.53포인트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전거래일 대비로는 약 5포인트 정도 오르는 수준 보여주면서 닷새 만에 상승으로 전환되는 흐름입니다. 코스닥도 상승불인데요. 탄력은 비슷하게 0.2% 정도 나오고요. 720선 부근입니다. 현재는 719.59포인트 기록하면서 전거래일 대비로는 1.4포인트 정도 오르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는 3거래일 만에 상승 전환되는 흐름 나타내고 있습니다. 다음 수급주차별 동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오늘장 거래소에서 그리고 코스닥도 포지션은 동일하게 외국인만 팔고 개인과 기관이 받아내는 수급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거래소 외국인의 매도 물량 300억이고요. 그리고 개인이 100억, 기관이 200억 정도 소화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외국인 닷새 연속된 매도 우위 보여주고 있습니다. 코스닥에서는 외국인이 58억 팔고 있습니다. 대부분 물량 개인이 소화하고요. 기관 쪽에서는 아직은 뚜렷하게 포지션이 잡히지를 않았네요.
오늘 선물 시장도 보겠습니다. 다만 이렇게 외국인이 닷새 연속 거래소에서 파는 동안에 선물 시장에서는 오늘 포함해서 4거래를 연속해서 매수하고 있습니다. 현재 매수 규모가 장 초반인데 꽤 강하게 들어오고 있고요. 1,800개야 금액으로도 1,400억 정도 선물 시장 강한 매수 들어옵니다. 그리고 또 개인과 기관이 매도 우위를 나타내면서 현선물 포지션이 다소 좀 차이가 있습니다. 프로그램 동향 넘어가 보시죠. 오늘 장 프로그램은 거래소에서는 237억 원의 매도 우위 보여주고 있고요. 코스닥 쪽으로도 약 100억 정도 물량이 출회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양쪽 지수 봤으니까 오늘은 선물 옵션 동시만기일이어서 선물 지수도 좀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선물 코스피 200 선물 12월물이 강보합권 정도 기록하고 있고요. 베이시스는 콘텐코 상황에서 베고데이션 살짝 왔다 갔다 하네요. 네, 이 정도 수준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괴리율은 0.04%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어서 업종별 동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업종상으로는 상승과 하락 섹터가 절반 정도씩 나눠져 있는데 강한 섹터부터 보겠습니다. 가장 강한 업종은 보험입니다. 업종지수 0.7% 정도의 오름세 보여주고 있는데 이번 주 지수가 조정받을 때 전체적으로 좀 눌려있는 상황 가운데 크게 급락이 나온다거나 급등이 나온다거나 하는 섹터가 없습니다. 시장 고르게 눌려있는 상황 속에서 이 아침 분위기는 대체로 1% 미만의 상승과 하락 움직임을 띠는데요. 보험 업종지수가 0.77%가량 오름세 나타내고 있고요. 금융, 서비스, 화학, 통신 순으로 제한적인 상승세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락 넘어가겠습니다. 가장 큰 하락은 섬유의복 0.8% 정도 밀려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철강, 금속, 건설, 운수창고, 유통, 전기전자 순으로 역시나 이쪽도 큰 폭의 하락을 보여준 섹터는 아직은 없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 흐름입니다. 1위부터 10위까지 종목 가운데서 오늘은 대체로 오르는 종목이 좀 더 많아 보이는데요. 특징이 있다면 상승과 하락이 뚜렷하지 않아서 아직은 빨간불도 파란불도 안심해서는 안 됩니다. 1% 넘게 오르고 내리는 종목이 없습니다. 지금 하락 종목으로는 삼성전자와 기아 정도 있는데요. 200원, 그러니까 두호가 정도 밀리는 모습이라서 큰 낙폭은 아니고요. 상승 종목이라 하더라도 지금 많이 안 오릅니다. 어제 52주 신저가 기록했던 SK하이닉스는 반동시도 나타나는데요. 역시나 강보합권으로 크게 반등하지는 못하는 상황. 삼성 SDI나 LG화학, 간밤에 테슬라가 또다시 큰 폭의 하락 움직임을 나타냈음에도 2차전지 관련된 종목군들 상승불 켜고 있다는 점 눈에 띕니다. 코스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은 적절히 섞여 있고요. 시총 톱10 내에는 들지 않지만 아마 가장 궁금해하실 위메이드 주가만 좀 체크하겠습니다. 현재 위메이드가 20% 급락이 나오고 있습니다. 위메이드, 맥스도 20%가량의 하락 움직임을 띠면서 게임주들 아마도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9시 5분 38초 구간 지나갑니다. 특징주 짚어보겠습니다. 10분의 승부사 시작합니다. 양시장이 보합권 내에서 왔다 갔다, 그리고 원달러 환율이 오늘은 좀 하락하네요. 4원 정도 밀려나면서 1320원대 약간은 하회하고 있습니다. 최현재 전문가님은 어떤 쪽부터 볼까요? 네, 컨텐츠주 보고 있는데요. 스튜디오 드래곤, 컨텐츠리 중앙, 사화 네트워크스, 한한령 해제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오늘 모두 지금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모두 1%대 한 중반, 후반 강세를 보이고 있고요. 얼마 전에 나왔던 얘기인데 다시 한번 부각이 되는 것 같습니다. 콘텐츠리 중앙 차트 한번 잠시 보시면은요. 요즘에 최근에 상승세가 상당히 가파라요. 지수의 조정 과정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5일선 지지받으면서 우상향하는 모습. 일단은 콘텐츠리 중앙 같은 경우에는 메가박스 극장 사업도 같이 하고 있는데 극장 사업도 그래도 이제 점점 더 호조를 보일 것으로 보고 있어요. 이제는 완전히 엔데믹 구간으로 들어선 만큼 콘텐츠리 중앙 차트 흐름 보면은 상당히 좀 괜찮아 보이고요. 사만 네트워크스 한번 보면은 오늘 상승하고 있는데 살짝 지금 보면은 그다지 많이 못 올랐죠. 지금 일단은 어느 정도 21선 위에서 횡보하고 있는 모습이고, 스튜디오 드래곤은 대형 제작사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수혜폭이 가장 클 것으로는 예상이 되고 있어요. 드라마 제작 편수도 가장 많은 것으로, 내년에 많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 일단은 예전에 주가 10만 원 넘었었던 적도 있는데, 최근에 주가는 한번 장기적으로 관점에서는 바이앤홀드 할 만한 가격대가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고, 일단은 최근에 콘텐츠리 중앙이나 이런
스튜디오 드래곤들, 컨텐츠주들의 강세는 역시 한알령에 대한 기대가 그리고 뭐 중국에서 제로 코로나 이제 정책을 드디어 거의 다 이제 포기하기로 한 만큼 앞으로 이쪽에서의 뭐 상승세는 조금 더 이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 한중 간의 외교장관 회담이 오늘 12일 열릴 거다. 일부 매체 단독 보도여가지고 이 내용은 좀 확인이 필요해 보이는데 요즘 중국발 모멘텀 상당히 많습니다. 콘텐츠주들 봐주셨네요. 다음은 신기수 전문가님. 예, 메타버스 쪽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그 12월 달에 움직일 수 있는 이제 모멘텀 중에 1월 달에 CES가 있는 부분, 이 부분을 좀 주목을 해야 될 필요가 있죠. 그리고 CES에서 제일 유력하게 떠오르는 부분들이 뭐 메타버스라든가 로봇이라든가 또 뭐 애플카 때문에 약간 좀 모멘텀이 훼손된 부분이 있지만 자율주행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아마 모멘텀들이 있을 겁니다. 메타버스 쪽에는 요 근래 이제 그 종목들이 움직이기 시작했다고 봐야 됩니다. 선 시스템 같은 경우에 이제 먼저 움직였고 지금 조정 구간에 있고요. 뭐 이제 코세스 같은 경우에도 선 시스템하고 거의 뭐 흐름이 좀 비슷하고 또 맥스트라든가 자연스텝이라든가 MP라든가 뭐 덱스터 같은 경우에도 요즘 많이 올라왔죠. 그래서 이제 올라오다가 지금 시장 조정 때문에 같이 좀 쉬고 있는 구간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이제 2차 상승을 좀 노려볼 수가 있습니다. 아직 모멘텀이 12월 달에 많이 남았다고 보기 때문에 또 메타버스 쪽에는 유력한 종목들, 확실은 이제 테마성 섹터 하실 때는 강한 종목을 잡는 게 좋아요. 그래서 대장주들 뭐 선 시스템이라든가 아니면 소프트웨어 쪽으로는 뭐 자연스텝이라든가 이런 쪽을 노려볼 만한 구간이다 이렇게 생각이 좀 됩니다. 네, 그래서 메타버스 관련된 종목군 봤고요. 최원주 전문가님. 네, 카카오 네이버 플랫폼 관련주 좀 보고 있는데요. 네이버가 지금 한 1% 가까이 상승하고 있고 카카오도 1%대 상승입니다. 카카오페이가 지금 한 2.6% 상승, 카카오뱅크가 한 2% 가까이 상승하고 있는데 최근에 뭐 플랫폼주들도 주가 조정 양상을 보이면서 같이 조정 양상을 보였습니다. 네이버서부터 보시면은 일단은 대신 이제는 더 이상 뭐 가격 하락보다는 이제 일단은 기간 조정 횡보할 것으로 좀 보고 있어요. 오늘도 일단 뭐 박스권 하단에서 저점 매수 좀 들어오는 모습이고 카카오도 마찬가지입니다. 더 이상의 이제 급락은 조금 없는 것으로 보고 있고 다음 내년 초까지는 어느 정도 횡보하면서 조금 상승과 하락, 등락을 거듭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 아무래도 조금 가벼운 카카오페이나 카카오페이 주가인데 지금 차트인데 오늘 상승하고 있고 일단 21선에서 지지에 대한 지지는 받고 있어요. 하지만 뭐 이게 지지선이 될지는 조금 저는 두고 봐야 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가격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차라리 한 54,000원대가 저점 지지 단기적인 가격대가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고 카카오뱅크도 뭐 비슷합니다. 카카오뱅크 같은 경우도 카카오페이와 지금 차트는 비슷한데요. 역시 가격을 놓고 좀 보셔야 될 것으로 보고 있어요. 가격은 역시 25,000원 정도가 단기적인 저점 가격이다 그렇게 보고 있고 내년 초까지는 이런 흐름이 조금 지속될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 플랫폼 관련된 종목군들 봤고요. 신기수 전문가님. 예, DDR5 관련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DDR5 관련주라 그러면은 뭐 이제 수동부품 쪽에 아비코 전자라든가 또 이제 소켓 쪽에는 뭐 ISC라든가 또 리노공업 같은 경우도 이제 DDR5 또 엑시콘 같은 경우도 DDR5 뭐 수혜주 이런 식으로 지금 이제 분류가 되어 있는데요. 오늘 뭐 뚜렷하게 뭐 큰 움직임은 없습니다만은 지금 1월 달에 인텔의 사파이어 레피즈가 출시가 되죠. 그 부분은 이제 DDR5를 지원하는 이제 최초의 뭐 이제 상당히 좀 이제 그 유력한 CPU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이제 12월 달에 아마 반도체 업황 전반적으로 좀 불안하긴 하지만 그래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모멘텀 좀 받을 수가 있을 걸 좀 보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예전의 움직임을 봤을 적에는 수동부품 쪽에 아비코 전자라든가 뭐 ISC 그리고 오킨스 전자 이런 종목들이 조금 더 이제 탄력 있게 움직였던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12월 달에는 사파이어 레피즈 모멘텀을 한번 좀 기대해 보시면서 좀 진입 좀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이 좀 됩니다. DDR5 방송에서 오랜만에 좀 얘기를 나눠봅니다. 이렇게 또 모멘텀이 부각되는 시기이니만큼 점검을 해주시네요. 최원주 전문가님은요? 오늘
중국 관련 주들을 보는데 아무래도 이제 중국에서 공식적으로는 아니지만 거의 이제 확정한 것으로 보고 있어요. 제로 코로나 정책을 이제 뭐 포기하는 것으로 오늘 일단 화장품 주들서부터 해서 중국 관련 주들은 오늘 다 좋지 못하는 움직임. 결국에는 뉴스에 조금 파는 움직임인데 오늘 뭐 LG생활건강도 한 3% 가까이 하락을 하고 있고 아모레퍼시픽도 지금 상당 부분 하락을 하고 있죠. 결국에는 뭐 뉴스에 파는 양상이 결국엔 나오는 것으로 보고 있고 당분간은 어떻게 보면 주가 조금 뭐 등락은 지금 아직까지는 뭐 완전히 꺾였다기보다는 조금 등락은 거듭하고 있는데 뭐 어떤 새로운 강력한 이슈가 나오기 전까지는 뭐 조금 이제 물량을 이제 좀 정리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단기적인 모멘텀은 저는 끝났다고 보고 있어요. 그렇다고 보면 이제 실적으로 좀 눈을 맞춰야 되는데 실적 가지고 이제 움직이려면 시간이 좀 걸리잖아요. 그렇게 본다면은 당분간은 이제 좀 모멘텀이 상실된 구간, 저점 매수는 조금 어떻게 본다면은 좀 주가 좀 많이 하락하면은 저점 매수 해볼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 그 동안에 코스피 지수나 코스닥이나 뭐 어떻게 본다면은 좀 많이 하락했는데 이건 반대되는 움직임을 보여가지고 오히려 코스피, 코스닥 상승하면은 좀 빠질 수도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네, 모멘텀 상실 구간으로 좀 보시네요. 이미 좀 오를 만큼 올랐기 때문에 지금은 중국 소비 쪽에서도 뭐 화장품이라든지 이쪽은 수익 챙기자. 신규수 전문가님 하나 더 봐주세요. 네, 로봇 쪽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로봇주들이 대부분 다 이제 반등들이 조금씩 나옵니다. 레인보우 로봇도 1%대, 뭐 SPG라든가 뭐 로보스타가 4%대네요. 네, 로보티즈가 2%대 지금 움직이고 있는데 로봇주들과 관련해 가지고는 이제 당분간 박스권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뭐 ETF도 출시되고 그랬기 때문에 수급이 좀 받쳐줘서 하방도 좀 지지가 될 거고요. 그렇다고 이제 상방으로 다시 한번 신고가를 쓰자니 지금 미리 올라왔던 가격 부분이 조금 부담스럽긴 하죠. 당분간 이제 박스권을 그리다가 한동안 제 생각에는 내년 한 상반기까지는 박스권이지 않을까. 그리고 그 이후에 다시 한번 또 이제 여러 가지 호재거리가 나오게 되면은 상방 탈출이 좀 가능하지 않을까 싶은데 지금은 이제 박스권 하단까지 내려와 있다고 봐야 되기 때문에 박스권 상단까지의 트레이딩 관점의 매수는 지금 뭐 로봇주들 충분히 접근이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이 좀 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신규수 전문가 메타버스 로봇 최근 들어서 이렇게 연초에 부각될 수 있는 모멘텀을 가진 종목군으로 좀 묶어서 얘기를 많이 해주시죠. 그리고 또 DDR5 쪽 오랜만에 조명해봤습니다. 최현주 전문가는 중국 관련된 종목군들 언급 많았네요. 콘텐츠 쪽 그리고 화장품이라든지 마지막으로는 플랫폼 이쪽도 들여다봤습니다. 10분의 승부사는 마무리 짓습니다. 종목별로 하나씩 보겠습니다. 아마 두 분 다 워낙에 사안이고 좀 하락 종목이어서 위메이드 이 부분에 대한 코멘트는 안 나와서요. 먼저 좀 시작해 보겠습니다. 최현수 전문가님, 지금 위메이드 결국에는 상장 폐지 결정 법원 쪽에서도 이 위메이드의 등을 돌리면서 일단 그룹주들이 나란히 20% 안팎의 급락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다시 신저가 쓰고 있는데 계속해서 좀 처첩상중 투자자분들 힘드실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일단은 뭐 다시 뭐 사안을만 본다면은 위메이드 측에서는 불복해서 뭐 항소할 거라 그러는데 뒤집어질 가능성은 뭐 거의 뭐 99% 없다라고 뭐 개인적으로 좀 그렇게 보고 있고요. 저번에 하한가 한번 맞고 차트 보시면 다시 그 이후에 조금 반등을 했어요. 반등했을 때 역시 계속적으로 반등하는 구간에서 정리하자라고 이제 그때도 이제 말씀을 드렸고, 이거는 1차적으로 하한가 맞았을 때 하한가 이후에 그 다음날서부터 뭐 조금 반등이 나오면은 계속적으로 이런 주식들 같은 경우는 정리를 하셔야 돼요. 뭐 일단 기술적으로는 일단 그렇고, 뭐 주가 어디까지 빠질지는 솔직히 모르겠습니다. 뭐 이거 그렇다고 본다면은 피트이나 가상자산 이쪽에 프리미엄을 완전히 제거해야 된다라고 본다면은 앞으로는 상당 부분 더 밸류에이션이 더 낮아져야 되지 않나 좀 그렇게 보고 있고요. 물론 신작 출시도 있고 그게 얼마만큼 흥행을 하느냐에 따라서 실적이 개선되면은 주가는 뭐 반등할 가능성은 있지만은 당분간은 아예 좀 잊어버려야 된다. 지금 탈출 못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탈출할 기회 아직까지는 주고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지금 탈출하셔야 됩니다. 예. 네. 좀 결단이 필요하다 이런 의견 주시는데 그럼 이어서 좀 질문을 드릴게요. 자체적으로 가상화폐를 발행을 해서 P2E 게임하는 뭐 넷마블, 카카오 게임즈 그리고 컴투스 홀딩스 이런 업체들은
이번 사안 같은 경우는 위메이드에 굉장히 좀 국한해서 시세가 영향을 받아서요. 넷마블 같은 경우는 현재 플러스권 보여주고 있고 다른 게임주들의 영향은 이제는 어느 정도 제한된다. 위메이드만의 재료다. 이렇게 봐도 되는 건가요? 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 일단은 하지만은 원래 이제 우리가 P2E나 가상자산 이쪽에서 게임주들 같은 경우 제일 많이 이제 어떻게 본다면은 선제적으로 도입을 하고 진출하는 회사 같은 경우는 위메이드하고 컴투스 관련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나머지 이제 뭐 이쪽으로 가상자산하고 좀 덜 엮여 있는 전통 게임주 3N이라고 하죠. NC소프트, 넷마블, 그다음에 넥슨, 뭐 펄어비스까지도 괜찮습니다. 저는 이런 정도까지는 뭐 데브시스터즈도 저는 괜찮다고 보고 있고 컴투스나 위메이드 관련 빼고는 그래도 접근해볼 만하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어요. 네. 다음은 요즘에 상당히 좀 뜨거운 중국 관련된 종목군들도 그 안에서의 순환매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먼저 뭐 마스크를 해지를 한다, 뭐 중국 내부에서 봉쇄 푼다 얘기했을 때 화장품주들이 가장 민감했는데 화장품주들은 점점 온도차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뭐 LG생활건강이나 아모레퍼시픽 쪽으로는 약세 움직임 뚜렷하고요. 어제까지도 강세 흐름 나타냈던 한국화장품도 꺾였고 이차한불, 코리아나 이쪽으로는 마이너스권입니다. 그런데 오늘 증권사에서 상당히 좀 통 큰 목표가 상향 수정 레포트가 나왔던 코스메카 코리아는 13% 정도 급등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실리콘2는 이 유통망 가지고 있는 이 뷰티 쪽 유통망 가지고 있는 업체인데 오늘 장에서 11% 오름세 나타냅니다. 어제도 상당히 강했던 종목인데 이 종목이 시총이 1,700억밖에 안 되는데요. 거래대금 톱10 내에 들고 있습니다. 지금 400억 넘게 자금이 실리면서 빠른 손바뀜이 나타나는 종목군들도 여전히 있습니다. 앞서 최원주 전문가님은 어느 정도 화장품주들은 모멘텀 소멸 구간이 아닌가 이렇게 의견을 주셨는데 신기수 전문가님은 화장품 쪽 어떻게 보세요? 예, 화장품 중기적으로는 뭐 의견을 그대로 갖고 있어요. 이제 전반적으로 이제 성장 산업은 아니다라는 쪽으로 이제 화장품 쪽에 대한 자리매김을 좀 하고 있고요. 하지만 요번에 이제 그 중국 쪽에 이제 방역 완화 부분은 그동안 화장품주들이 좀 너무 많이 좀 내려간 부분이 있고 또 방역 완화 부분은 어느 정도 되다가 멈춘 부분이 아니고 보니까 이제 중국 쪽에서 계속해가지고 이제 방역을 완화를 하고 그렇게 된다면은 당연히 이제 뭐 우리나라 화장품과 관련된 부분들도 뭐 실적 개선의 여지가 분명히 있다고 보여요. 그래서 아직까지 모멘텀은 조금은 더 남았다라고 보기 때문에 오히려 화장품주들은 당장의 오늘은 아니지만은 조금 며칠 정도는 더 이제 조정을 좀 받을 걸로 보입니다만은 한 번 정도의 추가 반등이 좀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어서 조금은 더 갈 여지는 있다. 하지만 중기 투자를 하기에는 여전히 저는 이제 전반적으로 화장품 섹터 전반적으로는 뭔가 좀 중국에 특히 기대는 부분들은 좀 조심해야 될 것 같고 단지 이제 종목별로는 뭐 이제 코스메카 코리아처럼 신규로 지금 진입하는 회사들 또 실리콘2 뭐 올라가고 있는데 이쪽은 약간 좀 그 수급 싸움인 것 같고요. 이제 종목별로는 조금씩 이제 뭐 다를 수는 있겠지만은 전반적으로 화장품 섹터에 대한 뷰는 저는 이제 성장 섹터는 아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중국 관련해서 좀 더 보겠습니다. 이게 화장품이 약간은 먼저 갔던 종목이 밀려나는 것처럼 여행이나 항공 쪽에서도 지금은 좀 약세 움직임 보여주는 종목군들이 있습니다. 롯데관광개발이 한 5% 정도 밀려 내려가고요. 하나투어, 모두투어 이쪽으로도 2% 안팎의 약세권의 흐름 띄고 있습니다. 그리고 항공 섹터는 간밤에도 유가는 또 밀렸는데요. 오늘은 탄력을 그렇게 받지는 못합니다. 전체적으로 항공주들도 오늘 밀려있는 모습 보여주는데 최현재 전문가님 이쪽도 같은 시각으로 모멘텀 소멸로 보세요? 네, 모멘텀 소멸이죠. 똑같습니다. 이제 중국 관련 엮여서 좀 그런 거고 일단 뭐 항공주들은 유가 하락이 있었지만은 중국 관련 모멘텀이 더 크게 붙는 바람에 오늘 하락한 것으로 보고 있고 굳이 또 하나 더 보자면 미국 시장에서 항공주들이 전체 다 안 좋았어요. 여행주들도 그렇고 뭐 내년에 경기 침체가 예상되면서 수요가 없어질 것이다, 줄어들 것이다. 오히려 그렇게 얘기하는 뭐 IB 측의 얘기가 나오면서 안 좋았는데 그런 영향, 뭐 중국 관련 영향이 제일 크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중국 관련된 종목군들 봤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또 약간은 옮겨가는 게 한한령 해제와 관련된 기대감을 자극할 만한, 부추길 만한 그런 내용. 12일에 한국과 중국의 외교장관이 만날 거다. 아직 정부 측에서의 발표는 아니어서요. 조금 더 확인은 필요해 보입니다. 오늘 장 때마침 콘텐츠 관련된 종목군들이 상당히 강한데 핑거스토리라고 약간 좀 생소하실 텐데요. 이 종목이
스펙 상장입니다. 근데 스펙 소멸 합병 상장이어가지고 스펙 당시의 차트는 보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이 거래 첫날로 표시가 되는데요. 현재는 22% 정도 급등하면서 5,700원 부근에서의 흐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또 이 콘텐츠 가운데서도 요즘 웹툰 쪽이 워낙에 또 상당히 핫한 섹터기도 하죠. 그 밖에도 삼화 네트워크나 뉴 이쪽으로 플러스권 움직임이 나타나는데 또 밀리는 종목도 있어가지고요. 콘텐츠 쪽 희비가 엇갈립니다. 신규수 전문가님이 이쪽은 또 자주 봐주셨잖아요. 이번에 중국발 모멘텀 좀 받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예, 저는 오히려 이제 이번에 실제로 이제 그 한중 어떤 이제 그 회담이 좀 된다면은 제일 그쪽의 수혜 섹터는 미디어 콘텐츠 쪽이 아닐까. 한한령과 관련된 부분에 이제 기대감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근데 이제 꼭 그게 아니라 할지라도 중국이 안 열린다 할지라도 일단 내년에 대한 기대감들은 전반적으로 OTT 관련해 가지고도 기대감들이 있는 게 사실이에요. 그래서 지금보다 뭐 이제 일단 스튜디오 드래곤도 뭐 내년도에 이제 제작 변수가 많고 특히 이제 OTT 여러 군데로 이제 발을 뻗으면서 넷플릭스에만 기대던 부분이 편중됐던 부분들이 이제 해소가 되고 있고요. 또 뭐 여전히 뭐 A 스토리도 내년도에 뭐 제작을 또 할 거고 뭐 사마 네트워크 같은 경우도 내년도 제작 편수가 일단 뭐 4편 이상 지금 잡혀 있고 전체적으로 제작 편수가 잡혀 있는 이런 드라마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가지고 뭐 주가 모멘텀을 좀 받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 대원 미디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웹툰 쪽에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계속해서 모멘텀을 좀 받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단지 만약에 요번에 이제 그것 때문에 전체적으로 좀 주가 급등을 한다면 오히려 좀 단기 매도 구간이 될 거니까요. 그런 부분들은 감안을 하시면서 저는 콘텐츠주들은 뭐 내년도 한 1분기까지는 전반적으로 좀 괜찮게 좀 보고 있는 쪽입니다. 네, 콘텐츠 쪽 이 중국 관련된 진짜 수혜주가 아닐까 이렇게 기대를 하시네요. 그리고 알게 모르게 연속성을 이어가고 있는 5G 쪽 보겠습니다. 이번 한 주 동안에 시장이 어려웠을 때도 5G는 많이 안 밀렸습니다. 물론 먼저 밀렸다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솔리드가 현재 8% 정도의 강한 상승이고요. 증권사 레포트 효과 톡톡히 보고 있습니다. 2024년까지 장기 이익 성장이 지속될 거다라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는데 요즘 5G 갈 때 특히나 솔리드가 또 탄력이 좋기도 하죠. 오이솔루션 5% 정도의 오름세 보여주고 있고요. KMW, 이노와이어리스, RFHIC, 에이스테크도 보겠습니다. 에이스테크도 한 3%, 4% 정도의 상승 움직임 나타나고 있고요. HFR도 3%가량. 5G 전체적으로 다 좋네요. 최원재 전문가님 이쪽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은 뭐 이재용 회장이 중동 관련해서 중동 방문 해서 그런 기대감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뉴스도 지금 5G 어제자 뉴스가 봤는데 5G가 지금 상당 부분 뭐 지금 많이 좀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다. 앞으로 이제 6G로 가려면 아직 시간이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5G가 대세기는 하는데 일단은 지금 이재용 회장, 삼성 회장이 뭐 중동 관련 이슈 그거 때문에 조금 먼저 기대감 때문에 먼저 움직이는 게 아닌가 저는 좀 그렇게 보고 있고요. 일단 뭐 솔리드가 제일 강하고 오늘 뭐 HFR, 이노와이리스, 오이솔루션, RFHIC 뭐 이런 후바 주자들이 있는데 솔리드는 오늘 증권사 리포트 때문에 제일 강한 것으로 보고 있고 역시 실적으로 보면은 HFR이 제일 좋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또 러시아 쪽으로 시선을 옮겨 보겠습니다. 끝날 듯 끝나지 않습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또 무서운 발언을 했네요. 핵전쟁 위험이 고조되고 있고 핵무기는 공격 대응 수단으로 간주를 한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핵카드 다시금 만지작거리는 분위기입니다. 어제 이 시간에도 곡물 관련된 종목 움직입니다 하면서 전해드렸는데 연속성이 나오고 있습니다. 대유가 현재는 15% 정도의 오름세 나타내고 있고요. 그 밖에도 고려산업 보겠습니다. 고려산업도 한 7% 정도의 상승세 타고 있고 이런 곡물 관련된 종목군들 신성홀딩스도 탄력이 한 2% 정도 나오고 있거든요. 어제는 신성홀딩스가 또 윗꼬리를 길게 달기도 했습니다. 곡물 관련된 종목군들 아직 상품 시장에서는 뭐 큰 동향은 없던데요. 시세는 움직이고 이럴 때는 어떤 대응 필요한가요, 신기수 전문가님? 네, 곡물 관련주는 어제도 말씀드렸는데 이제 이번에 이제 상승이 나오게 되면은 반등이 나올 때 오히려 이제 물려 계신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탈출 의견을 드리고 있습니다. 실제로 푸틴이 뭐 핵을 쏠 것인가, 쓸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저는 이제 그럴 가능성은 상당히 적다라고 보고 있고요. 단지 이번에 우크라이나에 드론 공격이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이제
부분들을 어떤 이제 불만 표출이라든가 위협용으로 좀 쓰고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그것과 관련해 가지고는 뭐 미국이든 프랑스든 전부 다 우크라이나한테 경고성 메시지를 줬죠. 그 우리 무기 중개 그 공격용이 아니라 방어용인데 뭐 국경 너머까지 공격하지 말아라. 그런 것들을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좀 이제 봉합이 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 단기적으로 지금 이제 사료라든가 이쪽 곡물 관련주들의 모멘텀은 명확하게 우크라이나전이죠. 근데 우크라이나전이 저는 이제 지금 이 부분에서 한창 피크를 쳤던 지난 이제 봄, 초여름 이런 쪽만큼 우크라이나전이 또 격화될 수 있을까에 대해서는 그 정도까지 격화되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그렇다면 이제 우크라이나전의 심각성 자체가 이제 피크아웃이라면은 이쪽 사료주들이 올라가는 데도 한계가 있다 보기 때문에 올라갈 때 오히려 저는 이제 매도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종목분들 좀 봤는데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점검을 할게요. 오늘 대형주가 좀 빠져가지고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반등은 나옵니다. 이것으로 이제 확실하게 좀 바닥이 나왔다고 봐도 될지 최현수 전문가님 두 종목에 대한 의견 알려주세요. 저는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오늘 이제 단기적으로 78,200원을 저점 찍고 좀 일단 양봉 전환되면서 플러스로 들어섰는데 지금 한두 차례는 또 저점 테스트가 또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당분간은 조금 코스피 지수하고 맞춰서 아까도 이제 체크포인트에서 전망을 해드렸듯이 지수 큰 폭의 급락보다는 횡보 후에 어느 정도 상승이든 하락이든 방향성 모색할 것으로 보여가지고 당분간은 조금 횡보할 것으로 보고 있어요. 일단 단기적으로는 저점은 어느 정도 좀 나왔다고는 보고 있지만은 이게 완전히 저점이다라고는 좀 아직 확신할 수는 없습니다. 전체적인 지수를 봐야 되기 때문에 그렇고요. 아직까지 대형주보다는 여전히 중소형주가 좋다. 굳이 플러스일 때 추격 매수 하는 것보다는 차분히 좀 주가 움직임 보면서 저점 매수, 분할 매수 관점에서는 소폭으로, 소극적으로 한번 대응해 볼 수는 있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특징주 체크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두 분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